저는 패배를 인정합니다. 미국 해군 기술자로서 20년 경력자로서 말이죠. 누구한테 졌냐고요? 작은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나라요. 예산은 우리의 3분의 1, 인력은 20분의 1, 경험은 제로였죠. 상식적으로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완벽하게 졌습니다. 2005년 저는 그 나라를 비웃었습니다. 15년짜리 기술을 4년에 꿈 깨라. 하지만 2007년 그들은 해냈죠. 우리보다 빠르게, 우리보다 저렴하게, 우리보다 효율적으로요. 심지어 기술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도 72시간 만에 더 나은 걸 만들었습니다. 대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기술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세계를 이긴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를요. 오늘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무시했던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했다는 걸요. 2005년 저는 한국 기술진을 거절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2007년 그들은 해냈습니다. 미국이 15년 걸린 공기부양정을 4년 만에 완성한 겁니다. 저는 드레이크 콜드웰, 미국 해군기술연구소 소속 선임 엔지니어입니다. 20년 넘게 함정 설계와 평가를 담당해왔죠. 세계 최고의 공기부양 상륙정 LCAC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런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2005년 여름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였습니다. 회의실은 냉랭했죠.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차가웠어요. 한국 해군 대표단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앉은 분은 50대로 보였고 뒤에 젊은 엔지니어들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죠. 그들의 눈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공기부양 상륙정 기술 이전을 요청합니다. 통역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제 옆에 앉은 톰슨 준장이 말했습니다. 짧고 단호했죠. 한국 해군 규모로는 과분합니다. 운용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고요. 통역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죠. 그들의 서류 뭉치가 천천히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 시간은 정확히 5분이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복도에서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 수준이 아니라고요. LCAC은 미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1969년 개발 시작해서 1984년 완성됐죠. 15년이 걸렸습니다. 한 척당 가격은 1조 원대였어요. 하지만 성능은 최고였죠. 시속 70km 이상으로 바다 위를 날았고 60톤 화물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강습 상륙 작전의 핵심 전력이었어요.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이었죠. 이건 4년짜리 실험생이 할 일이 아니다. 내부 회의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기술은 시간을 먹고 자라는 괴물입니다. 단 4년에 완성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우리도 수백 번 실패했고 수천억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기술 개발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후 러시아 측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정치적 압력으로 한국의 기술 이전을 차단했다는 내용이었죠. 러시아가 자기네 공기부양정을 팔고 싶어서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린 문을 잠갔군.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부술 줄은 몰랐지만 그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농담이길 바랐죠. 2005년 말 첫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진중공업 내부에서 독자 개발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코드명은 솔개 631이었죠. 15년을 4년에 한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냉소였어요. 저건 무모함이 아니라 절망이 만든 광기라고 생각했죠. 기술은 돈과 시간, 그리고 경험이 쌓여야 완성됩니다. 한국엔 그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방정보망에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초기 설계 단계, 엔진 선정, 스커트 소재 연구. 하나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대한민국 독자형 공기부양정 개발 현황.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표 속도 시속 76km, 적재량 60톤, 개발 기간 48개월. 정말 시작했군.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불안이 스쳤어요. 만약 저 광기가 현실이 된다면, 만약 그들이 정말 4년 만에 완성한다면,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공기부양정 프로젝트 실패 예상이었죠.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기술 부족, 경험 부족, 시간 부족. 논리적으로 완벽한 분석이었어요. 하지만 커서는 계속 깜빡였습니다.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서 멈췄죠. 뭔가 이상했어요. 내가 본 그들의 눈엔 공포가 아니라 결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문이 닫힐 때 그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오히려 더 단단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지켜봐야겠어.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전송은 하지 않았어요. 정말 4년에 가능할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오만함이 깨지는 시작이었습니다. 2006년 초 충격적인 영상이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파일명은 이랬죠. 솔개 620 사고 현장.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러시아제 공기부양정이 보였어요. 한국이 1,300억 원에 구매한 솔개 620이었죠. 시운전 중이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가동됐고 선체가 천천히 떠올랐어요. 그런데 순간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조타 반응이 0.6초 늦었죠. 그 짧은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60톤짜리 철 덩어리가 정비고를 향해 돌진했어요. 쾅! 충돌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비명. 화면이 흔들리더니 먼지로 가득 찼죠. 이게 그들의 현실이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역시 한국은 운용 능력이 없다는 증거였죠. 보고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조타 시스템 결함, 정비 인력 미숙, 매뉴얼 번역 오류. 1,300억 원짜리 금속 잔해가 된 이유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결국 돈만 날렸군. 저는 파일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서가 눈에 들어왔죠. 독자 개발 착수 결정서. 뭐라고요? 한국 해군기술부장의 발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는 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듭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방금 1,300억을 날린 나라가 이제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기술 개발이 아니라 도전 선언문이었죠. 미쳤군.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습니다. 저 문장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절망이 아니라 분노였죠. 굴욕이 아니라 결의였습니다. 한 달 후 내부 보고서가 또 올라왔습니다. 개발팀 구성 완료. 총 5명. 책임자 1명, 엔진 전문가 1명, 구조 설계사 1명, 전기 담당 1명, 소재 연구원 1명. 5명?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엘케 프로젝트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5명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한 달 뒤 명단이 바뀌었습니다. 4명으로 줄어들었죠. 소재 연구원 1명이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우린 실패할 겁니다. 그가 회의 중에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냈죠. 역시 현실을 본 사람이 있군. 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패배의 서막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남은 4명은 멈추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스커트였습니다. 공기부양정의 심장이죠. 고무 재질의 거대한 치마 같은 구조물인데 이게 공기를 가두고 선체를 띄웁니다. 문제는 내구성이었어요. 첫 테스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스커트가 부풀어 오르더니 3분 만에 찢어졌습니다. 공기가 새어나가며 슉 소리를 냈죠. 선체가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시작도 못하겠군. 저는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죠. 두 번째 테스트. 15분 버텼습니다. 하지만 역시 파열됐어요. 세 번째 테스트. 이번엔 달랐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소재업체의 긴급 전화. 폴리에스터 70, 나일론 30, 케블라 5배합 제한. 48시간 내 샘플 제작 완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케블라. 방탄복에 쓰이는 그 케블라를 스커트에 넣었다고요?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간절함의 공식이야. 네 번째 테스트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숫자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800H. 800시간 내구성.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엘켑 스커트의 내구성은 350시간이었어요. 한국이 만든 스커트는 2.3배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다시 확인했죠. 800시간 맞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수치야.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조건, 측정 방법, 검증 절차 모두 기록돼 있었어요. 조작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그들의 방정식엔 포기라는 항이 없군.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공기부양정 프로젝트 실패 예상이라는 제목이었죠. 커서가 제목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파일을 휴지통에 넣었어요. 완전 삭제했습니다. 실패?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실패의 잔해 위에서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기술은 금속이었지만 한국의 기술은 피와 땀이었습니다. 그날 제 확신이 깨졌습니다. 철보다 단단한 건 인간의 의지였죠. 간절함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추진체였어요. 지켜봐야겠어. 끝까지. 저는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이랬죠. 솔개 631 관찰 일지. 2006년 가을, 제 이메일함에 긴급 보고서가 떨어졌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한국 공기부양정 설계도면 유출 확인. 첨부된 사진을 열었습니다. 중국 조선소 내부 사진이었죠. 작업대 위에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 솔개 631의 구조와 똑같았습니다. 추진 노즐 각도, 스커트 배치, 심지어 볼트 위치까지 일치했죠. 끝났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이대로 무너질 거라 확신했어요. 기술 유출은 개발 프로젝트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죠. 특히 군사 기술은 더했습니다. 그래야 정상이야. 냉소적이었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고 사람은 약하니까요. 이틀 후 상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1명이 도면 347장을 유출했습니다. 금액은 8억 원이었죠. 중국 브로커를 통해 넘어갔고 이미 베이징의 군사연구소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범인은 체포됐어요. 조사 과정에서 그가 말했다고 합니다. 애가 아팠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볼 수가 없었죠. 인간의 약함은 기술보다 빠릅니다. 그 어떤 보안 시스템도 절박함을 막을 순 없어요. 이제 한국은 3개월은 늦어지겠군. 재설계에 최소 그 정도는 걸릴 테니까요. 유출된 설계를 그대로 쓸 순 없습니다. 중국이 이미 알고 있는 구조로는 경쟁력이 없죠.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개발 마감까지 10개월 남았어요. 3개월을 재설계했으면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아졌죠. 결국 여기까지였나. 그런데 사흘 후 믿을 수 없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신형 설계 완료. 뭐라고요? 저는 파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날짜를 봤죠. 유출 사건 발생일로부터 정확히 72시간 후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추진 노즐 각도 15도 수정. 제어 알고리즘 전면 변경. 스커트 두께 2.5mm 증가. 연료 탱크 위치 이동. 심지어 전기 배선 경로까지 바뀌었습니다. 72시간에 이걸 다 했다고? 우리 연구소였다면 3개월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회의만 12번은 했을 거예요.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승인받고. 그게 정상적인 절차였죠. 한국팀은 뭐라고 했을까요? 보고서에 회의록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3개월 재설계? 3일 밤에 끝냅니다. 책임자의 발언이었어요.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이건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생존이었죠. 세부 일정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첫째 날 밤, 추진 시스템 재설계. 둘째 날 밤, 구조 변경 및 시뮬레이션. 셋째 날 새벽, 최종 도면 완성. 72시간 동안 4명이 교대로 작업했다고 합니다. 잠은 서너 시간씩만 잤죠. 커피 소비량이 60잔이었어요. 미쳤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워. 새벽 6시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도면 상단에 문구가 적혀 있었죠. Revised in 72 hours. 72시간 만에 재설계됨. 저는 성능 수치를 봤습니다.
속도 시속 78km로 증가. 추진 효율 85%. 이전 설계보다 개선됐어요. 단순히 바꾼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한국은 문제를 푼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바꿔버렸죠. 유출된 설계는 이제 구식이 됐어요. 중국이 손에 쥔 건 이미 쓸모없는 도면이었습니다. 엔진보다 뜨거운 건 그들의 눈이었습니다. 72시간, 그건 우리 연구소의 한 달치였죠. 저는 그날 밤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려 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프로젝트 실패 예상으로 시작하려 했어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타자를 칠 수 없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죠.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방법일 뿐이야. 그들의 설계도는 피로 쓰였지만 완벽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어두운 연구실 불빛 아래서 커피 자국 묻은 도면 위에서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죠. 한국 프로젝트 재평가 필요.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클릭하지 않았어요. 잠깐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면 상부에서 뭐라고 할까요? 한국을 경계하라고 할 겁니다. 기술 정보 차단을 강화하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들은 차단당해도 돌파했습니다. 유출당해도 진화했죠. 그날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 저는 보고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 일지에 한 줄을 적었어요. 72시간의 기적. 이건 기술이 아니라 본능이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패배의 맛이었습니다. 2007년 봄, 제 이메일함에 공식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였죠. 솔개 631 시연회에 귀하를 초청합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초청? 그들이 저를 부른다고요? 그들의 데이터가 진짜라면 현장은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저는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패를 확인하러 간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변명의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죠. 하지만 폭풍은 제 안에 있었어요. 부두의 기술진 10여 명이 단정하게 선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분이 손을 내밀었어요. 환영합니다, 콜드웰 박사님. 김태훈 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어요. 굳은 살이 느껴졌죠. 직접 보러 오셨군요. 데이터만으론 믿기 어려웠습니다. 당연하죠. 저희도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김태훈 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평온함이었죠. 저는 관측 데크로 안내됐습니다. 계측 장비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모든 게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죠. 솔개 631이 천천히 물 위로 나왔습니다. 길이 약 20m 회색 선체에 태극기가 선명했습니다. 작다. 하지만 낭비가 없어. 조종사가 탑승했어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동 걸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게 시작해서 점점 커졌어요. 진동이 발밑까지 전해졌죠.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밀려나가며 물보라가 일었어요. 스커트가 서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순간 선체가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데이터로 봤던 것과 실제로 보는 건 달랐습니다. 60톤짜리 철 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었어요. 엔진 출력 80%. 속도 증가합니다. 솔개 631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속도 50km, 60km, 70km. 저는 손에 쥔 펜을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졌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76km 돌파. 계측 담당자가 외쳤습니다. 제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모방이 아니었어요. 창조였습니다. 솔개 631이 바다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회전했고 가속했고 감속했어요. 조종사는 미세한 진동만으로 방향을 제어했죠. 좋다 반응 속도? 제가 물었습니다. 0.2초입니다. 러시아제는 0.6초였죠.
3배 빨랐습니다. 시험은 30분간 계속됐습니다. 가속, 감속, 회전, 급정거. 모든 동작이 완벽했죠. 착수 준비. 엔진 출력이 낮아졌어요. 스커트의 공기압이 서서히 빠졌습니다. 선체가 천천히 내려왔죠. 물과 만나는 순간 작은 파도만 일었습니다. 충격이 거의 없었어요. 완벽한 착수였습니다. 러시아제보다 15% 효율 상승, 연료 절감률 40%입니다. 김태훈 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손끝에서 힘이 풀렸어요. 우리가 가르칠 게 없군요.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김태훈 부장이 제 쪽을 봤어요. 가르침은 받았습니다. 거절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우린 기술을 산 게 아닙니다. 기술이 우리를 만든 겁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쳤어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죠. 솔개 631이 부두로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나는 기술보다 인간을 배웠어. 조종사가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고 미소 지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완벽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데이터는 정확했지만 제 판단은 틀렸다고요. 미국은 15년 동안 철을 다뤘고 한국은 4년 동안 열정을 다뤘습니다. 바다가 흔들린 게 아니었어요. 제 확신이 흔들렸던 겁니다. 이건 시연이 아니라 선언이었어.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일지를 적었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만든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쳤다. 시연 후 저는 한국 연구진과 함께 분석실로 이동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컴퓨터 5대와 화이트보드, 그리고 서류 더미가 전부였죠.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김태훈 부장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부품 리스트가 떴어요. 엔진, 추진 시스템, 제어 장치, 전기 계통. 모든 부품의 출처가 표기돼 있었죠. 제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국산화율 91%. 91%? 제가 물었습니다. 네. 나머지 9%는 특수 센서류입니다. 아직 국내 기술로 만들기 어려운 부품들이죠. 김태훈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리스트를 스크롤했어요. 엔진 국산, 프로펠러 국산, 스커트 국산, 제어 컴퓨터 국산, 유압 시스템 국산.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건 독립선언이었어. 엘켑은 달랐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여러 나라의 기술이 합쳐진 결과물이었죠. 글로벌 협력의 상징이라 자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91%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태훈 부장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팔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의지였습니다. 조종석을 보시겠습니까?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시연 때 조종했던 그 사람이었죠. 그러죠. 우리는 함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종석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조이스틱 하나, 스로틀 레버, 그리고 모니터 2개. 엘켑보다 조작이 쉽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엘켑은 조작 변수가 많아요. 바람, 조류, 파고를 일일이 계산해야 하죠. 하지만 솔개는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알고리즘이 보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센서가 환경을 읽고 컴퓨터가 최저값을 계산해요. 조종사는 방향과 속도만 결정하면 됩니다. 저는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우린 이걸 왜 생각 못했지? 엘켑은 조종사의 숙련도에 의존했습니다. 훈련에 6개월이 걸렸죠. 하지만 솔개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우린 기계를 만들었고 당신들은 도구를 만들었군요. 제 말에 조종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계는 명령을 받지만 도구는 사람을 돕습니다. 다시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김태훈 부장이 그래프를 띄웠어요. 유지비 비교입니다. 화면에 2개의 막대가 나타났습니다. 엘켑 연간 120억 원, 솔개 연간 45억 원. 38%입니까? 네. 성능은 동등하지만 비용은 3분의 1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품 단순화, 정비시간 단축, 국산 부품 활용입니다.
저는 그래프를 한참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절감이 아니야. 설계 철학의 차이야. 우리는 최고 성능을 추구했습니다. 비용은 나중 문제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성능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신념의 효율이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까? 러시아제를 사는 게 더 쉬웠을 텐데요. 김태훈 부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린 만드는 법보다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키는 법? 네. 남의 기술은 언제든 끊길 수 있어요. 부품 공급이 중단되고 정비가 막히고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은 다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죠. 그 한 문장이 제 20년 경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술의 목적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였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해항을 혼자 걸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물결에 반짝였죠. 솔개 631이 부두에 조용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위험이 느껴졌어요.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기술은 국경이 아니라 간절함의 언어로 통한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미국은 기술 강국입니다.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경험도 있죠. 하지만 한국에겐 다른 게 있었어요.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완벽을 쫓았고 그들은 4년 동안 생존을 쫓았습니다. 결과는 같았지만 의미는 달랐어요. 엔진의 소리보다 더 강한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과정을 존중했죠. 내 조국이 잃은 걸 그들이 지키고 있었어.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관찰 일지에 한 줄을 적었어요. 91%. 그건 비율이 아니라 자존심이다. 내가 신뢰한 건 기술이었고 그들은 인간이었다. 이제 나는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내일 저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보고서를 써야 하죠.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겁니다. 실패 예상이 아니라 성공 확인을 쓸 겁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제 책상에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상관인 제임스 허친슨 국장이었죠. 제목 한국 프로젝트 재평가 지시. 콜드웰 박사, 한국시연회 참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성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검증이 필요하며 결론은 보류하십시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재검증? 저는 직접 봤습니다. 데이터도 확인했고 함정도 탔죠. 그런데 재검증이라고요? 나는 이제 어느 쪽 편에도 설 수 없어.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담당자가 말했어요. 한국 공기부양정 정보 접근을 제한합니다. LCAC 수출 시장 보호를 위해서죠. 그게 이유입니까? 기술적 우위는 국가 안보입니다, 박사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기술의 장벽은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었죠. 일주일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훈 부장이었죠. 박사님, 추가 시험을 진행합니다. 악천 후 시운전이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죠. 하지만 실전은 더 위험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보 접근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 뭔가가 외쳤죠. 데이터 보내주십시오. 이틀 후 영상 링크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화면을 켰어요. 진해 앞바다였습니다. 날씨는 최악이었어요. 비가 쏟아지고 파도가 3m 높이로 일었습니다.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훈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솔개 631이 물 위로 나왔습니다. 엔진이 켜지고 선체가 떠올랐죠. 파도가 함정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조종사는 침착했습니다. 속도 50km, 60km. 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함정이 옆으로 밀렸지만 즉시 보정됐어요. 76km 유지 중. 조종 안정 정상.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자연조차 그들을 막지 못했어. 시험은 40분간 계속됐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솔개 631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착수 시작합니다. 충격은 최소였죠. 시험 종료. 성공입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폭풍조차 그들을 시험하지 못했어.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저는 제목을 지우고 새로 입력했습니다. 한국공기부양정 프로젝트 성공 확인. 협력 권고. 손가락이 멈췄어요. 이 보고서를 보내면 제 경력은 끝입니다. 상부 명령을 어긴 거니까요. 이건 성공이야. 그리고 나는 증언할 거야.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제임스 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콜드웰, 이게 뭔가? 진실입니다. 우린 재검증을 지시했네. 재검증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어요. 자네 경력 생각 안 하나? 진실이 경력보다 중요합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언론 브리핑이 있네. 이틀 후. 자네가 발표하게. 제가요? 자네가 직접 봤으니까. 이틀 후. 저는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한국의 공기부양정 기술에 대해 평가해 주시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엘캡과 비교한다면요? 엘캡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솔개는 진화했습니다. 기술은 오래된 게 아니라 간절한 쪽이 이깁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보고서를 바꾸는 순간 내 경력도 끝났어. 하지만 진실은 남았어. 저는 브리핑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그날 나는 오만에서 해방됐어. 2012년 가을, 저는 다시 샌디에이고에 왔습니다. 국제군사박람회였죠. 7년 전 제가 한국 대표단을 거절했던 바로 그 회의실이었어요. 5분 만에 문을 닫았던 그곳. 이제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장성들, 언론인들, 기술자들. 수백 명이 한 곳을 주목하고 있었죠. 무대 중앙 한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솔개 631 공기부양정 시연.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젠 그들의 이름이 불린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대기실에서 저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봤어요. 마크 톰슨 준장이었습니다. 7년 전 10년 후에 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가 저를 봤어요. 당신이 그 보고서 썼다지. 한국 프로젝트 실패 예상. 목소리가 차갑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죠. 저는 미소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찢어졌습니다. 진실이 떠올랐죠. 톰슨 준장은 침묵했어요. 눈을 감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부두에서 솔개 631이 나타났어요. 은빛 선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죠.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낮고 강렬했어요.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커트가 부풀어 올랐죠. 그리고 선체가 떠올랐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솔개 631이 물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물보라가 관중석까지 밀려왔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시속 76km 도달. 아나운서가 외쳤습니다. 함정이 회전했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다시 직진했죠. 급정거 역주행. 모든 동작이 완벽했습니다. 나는 지금 4년의 시간을 눈앞에서 본다. 제 옆에서 누군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플래시가 번쩍였죠. 10분간의 시연이 끝났습니다. 함정이 천천히 착수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중석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죠. 저도 일어섰습니다. 손뼉을 쳤어요. 제 옆에서 톰슨 준장도 일어났습니다. 대단하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연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도 패널로 초청받았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콜드웰 박사님, 미국 엘캡과 비교하신다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엘캡은 완벽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죠. 하지만 솔개는 진화했습니다. 기술은 오래된 게 아니라 간절한 쪽이 이깁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7년 전 저는 한국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들은 4년 만에 우리의 15년을 가볍게 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함정이 아니라 한나라의 의지가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들의 4년이 우리의 15년을 이겼죠. 기자들이 펜을 달렸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기술의 핵심은 뭡니까? 간절함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으로도 살 수 없죠. 오직 간절함으로만 만들어집니다. 회견이 끝나고 톤슨 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어요. 배웠습니다. 기술보다 의지가 먼저라는 걸.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배울 차례입니다. 뭘 배운다는 겁니까? 겸손입니다. 그리고 존중이죠. 톰슨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7년 전 제가 오만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건 없습니다. 우린 모두 배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샌디에이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7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그들을 경례했어요. 7년 전 나는 그들을 거절했다. 오늘 나는 그들을 경례한다. 파도가 발밑을 적셨습니다. 시원했어요. 진실은 조용하지만 모든 소음을 이긴다.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태훈 부장의 명함이었죠. 뒷면에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호텔에서 번역을 부탁했더니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는 이 무대의 심판이 아니라 증인이다. 그날 저는 일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7년의 시간, 그리고 한 문장의 교훈. 간절하면 된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죠.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목격자였다. 마이너스. 샌디에이고 박람회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김태훈 부장의 초청이었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갔죠. 박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훈 부장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죠. 이고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고르 페트로프였어요. 7년 전 한국에 부품 공급을 끊었던 러시아 엔지니어였죠. 오랜만입니다. 콜드웰 박사. 이고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악수했어요. 당신이 여기 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에서요. 김태훈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고르 씨는 이제 우리 자문입니다. 협력하기로 했죠. 저는 놀라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협력이라고요? 네. 과거는 과거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하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이고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우리는 이제 당신들의 방식을 배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7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기술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부품 공급을 끊었어요. 이고르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당신들은 부품 없이도 만들었죠. 아니,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김태훈 부장이 말했습니다. 우린 협력이라 불렀지만 의존이었죠. 이고르 씨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자립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꿈꾼 게 아니라 자존을 선택했어.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입니다. 이고르가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새로운 공기부양정을 개발 중입니다. 한국의 방식으로요. 국산화, 효율화, 인간 중심 설계. 세상이 변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당신들이 바꿨습니다. 김태훈 부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제안서였어요. 한미 공기부양정 공동연구 제안서. 공동연구. 네. 이제 함께 갑시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술 교류, 공동 개발, 인력 교환.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죠.
기술의 목적은 우위를 가지는 게 아니야. 함께 뜨는 거야. 수락하시겠습니까? 김태훈 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물론입니다. 영광이죠.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쳤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항에 갔습니다. 김태훈 부장이 안내했죠. 부두에 솔개 631이 정박해 있었어요. 새벽빛이 선체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의지가 보입니다. 박사님, 김태훈 부장이 말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술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20년 넘게 기술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답을 명확히 말한 적은 없었죠. 예전엔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능, 속도, 효율. 하지만 이제 압니다. 뭡니까? 사람입니다. 기술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결국 사람으로 완성되죠. 김태훈 부장이 미소 지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걸 배웠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갈매기가 날아올랐어요. 자유롭게 함께.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야. 다만 준비된 자의 것이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자의 것이고요. 김태훈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국방과학자협회에 공식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프로젝트 코플라이트 함께 날다였어요. 한국과의 공동 연구 계획이었죠. 기술 공유, 인력 교류, 차세대 함정 개발. 일주일 후 답변이 왔습니다. 어프루브드. 승인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우린 15년 동안 완벽을 쫓았고 그들은 4년 동안 진심을 쫓았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이겼지. 기술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결국 사람으로 완성돼. 그날 저녁 저는 일지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20년을 해군 기술자로 살았다. 숫자와 그래프가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국의 바다에서 나는 다른 공식을 보았다. 시간보다 빠른 의지, 예산보다 강한 신념, 기술보다 뜨거운 인간. 그들이 해낸 것은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의지의 증명이었다. 펜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바다는 잊지 않는다. 누가 진짜로 해냈는지를. 강대국이란 큰 나라가 아니라 진심이 큰 나라다. 나는 패배하지 않았다. 나는 배웠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죠.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간절하면 된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